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18강, 19, 20강은 이제 시전 이야기입니다. 시장. 예, 보통 우리가 유기전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팔주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유기전과 팔주비전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품목이 좀 늘어났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유기전이라니까 이 종로 시전에 6개의 점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32개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금이 과다해서 10급부터 6품까지 세금을 내요. 이익의 60%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6가지가 그 고세금을 봐요. 고율의 세금을. 그래서 그것을 유기전이라 한 겁니다. 대표적 품목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벌써 14번째 항목이네요. 자, 여기 보면 단, 주, 그죠? 지. 그러니까 단, 주, 지전. 특히 이제 이 세 개가 아주 그냥 넘버 3에 속하니까. 그래서 배를 파는 큰 점포다이죠. 이것들은 큰 점포다. 큰 점포다. 쟤는 이것들이죠. 이것들. 단주, 지포전. 저는 큰 점포다. 배. 근데 어디에 있느냐? 종로, 종각을 끼고 자리를 잡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개자, 산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담당은 이제 조선초는 경시서라고 불렀고요. 후대 오면 평시서로 봤습니다. 어떤 물가나 이것을 균평하게 한다. 그래서 균평. 그래서 평시서라고 했고요. 예전에 옥중화에 보면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여자 주연은 전옥서 담당했고 요 사람은 평시서. 아마 윤원영의 서자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시서는 종사가 없죠. 주부입니다. 주부. 제일 높은 게 주부. 그래서 여기 보면 경시서 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경시서 터가 저기 종로 3가에서 4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래서 유기전 행사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시서가 평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을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운종가에 양쪽으로 쭉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쓰냐면 종로 5가 지금의 이현이라고 배옥계라고 하는데 지금 배옥계는 다 평토를 해서 그냥 광장시장으로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 막 산도 맞고 우거졌다 그래요. 호랑이도 출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시서 주부하면 뒤로 들어오는 삥땅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기전은 다른 말은 팔주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기전이라는 게 여기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어물인데 후대에 배가 하나 배. 배가. 왜냐면 직조기술이 뛰어나면서 배가 한 단계. 그래서 배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동배 같은 것은 죽을 때 지금 넣으면 그거 한 2천만 원 하나요? 그러면.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물전이 많다 보니까 내어물전, 외어물전에서 어물전이 2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주비전이나 8주비전은 사실 같은 건데 이 배전이 하나 더 포목전 배전이 하나 더 들었다. 근데 이제 이것은 1700년대 얘기고 그 이전에는 6개로 기본적으로 한 게 왜 그러느냐. 많은 분들이 이 6자와 8자를 잘 구별 못 하는데 6이라는 것은 원래 물의 수입니다. 물의 수. 그래서 물의 수는 재물의 수예요. 근데 일은 재물을 만드는 생성의 힘이기 때문에 재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배 씨앗이에요. 씨앗. 근데 6은 그 씨앗이 자라서 배가 된 거예요. 이걸 성수라고 그래. 성수. 그러니까 재물의 이루어짐. 성수 6. 그래서 예전부터 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장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우리도 시장이 당연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린 곳이라서 거기를
개천이라고 그랬고요. 하늘천자 개천. 그리고 거기에 내가 흐르니까 개천이었고 거기에 시장을 두니 개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열렸거든요. 자, 그 개시가 있다 보는데 나중에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왕자난 일으키고 거기다 이제 공신단을 세우게 되잖아요. 지금 청와대 자리가. 그러면서 시장을 앞으로 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그 물줄기가 거기서 내려와서 청계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을 중심으로 시전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 이름은 시전입니다. 시전.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시전이에요. 나머지는 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점포라고 하죠. 또는 가게를 주고 세금을 거두는 거. 그래서 이것을 시전, 공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허락 없이 막 아무 데나 팔아. 근데 이제 흩어져서 팔다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선 3대 시장이 만들어지세요. 그래서 공전인 시전과 배옥에 있는 난전과 칠패에 있는 난전. 그래서 이것을 조선 3대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난전에도 이제 뭐예요? 신의 통공을 해서 이제 니들도 세금 내고 자유롭게 해라. 그게 정조대왕의 바로 신의 통공이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개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선전할 때 이건 비단전 다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의 영풍문고 있는 데는 면주전, 명주.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보신각 뒤쪽에는 지전. 그 다음에 여기 저포전. 여기 저포 있죠? 저포전.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요거. 어물전.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기 그 종로 2가 그 종묘 가기 전에 어물전. 그래서 총 6개. 요게 바로 유기전입니다. 유기전. 예, 청구도에 있는 거니까요. 1700, 1800년대 그대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단전. 비단전은 여기 보면 선전이라고 그랬죠. 선전이 바로 비단전이거든요. 예, 비단전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 국세청 있는 자리. 삼성. 보신각 바로 그 옆에 바로 요겁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비단전. 그러면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비단전. 비단을 파는 상점이다. 가장 큰 거고요. 선전. 그 다음에 비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은 촘촘하게 짠 명주로 촘촘하게 짠 거. 이건 비단이라고 하고요. 예. 성글게 그냥 얼굴설거하는 것은 이제 명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전, 비단실을 촘촘하고 다음에 요건 이제 한자로 한번 이제 비단금. 비단금은 여러 무늬들이 있는 화려한 것.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금수강산, 비단금. 그다음에 비단견은 그냥 견사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 무늬도 없이 그냥 직조로 짠 거. 비단견. 요 비단견하고 거의 비슷한 게 비단백입니다. 염색 없이 짠 비단. 이건 무늬 없이 짠 비단. 그러니까 색깔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사는 염색을 하니까 무늬를 안 뒀어요. 근데 이것은 무늬든 염색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패백할 때 바로 요거에 쓰는 겁니다. 흰색. 그래서 당신들이 염색하든 무늬를 하든 쓰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비단 기자는 무늬가 빛나는 아주 귀한, 그래서 요 기자가 있으면 특이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는 비단은 요겁니다. 비단. 이렇게. 비단. 붉은 빛이 도는 비단. 광택이 나는 비단에서 비단 가운데 제일 높은 거. 고급. 그래서 그냥 비단이라고 하시면 돼.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단은 다 이겁니다. 요 비와 단.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비단을 뜻하는 글자는 요 정도. 그냥 비단하고 비단금. 요 세 개만 알아도 돼. 요 비단백도 알아야 되는구나. 패백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 자, 이제 면주전입니다. 면주전. 명주라고 하죠. 명주. 여기 제가 이거 써놨을 텐데. 여기 명주. 명주실로 성글게 짠 직물. 듬성듬성 그냥 막 찍은 거. 그리고 비단은 촘촘하게 짠 거.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비단과 명주를. 자, 이렇게 해서 면주전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영풍문고 자리. 여기가 그 지금 보신각이니까 보신각 이렇게 건너편. 그리고 이쪽이 비단전. 이쪽이 명주전.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그 운종가에서 종각의 그 주변에 이 유기전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유기전이. 어물전만 약간 옆에 떨어져 있는 거고. 아마 냄새가 많이 나서 어물전은 비단가게 옆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면주전, 명주라고 하고 한자는 면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주는 이렇게 좀 성글죠? 천춤하지, 약간 비단은 아까 그냥 막 되게 이쁜데 이것은 그냥 천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기전, 체험전 할 때 이렇게 명주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명주전 보고 다음이 종이전. 종이전은 지금의 보신각 아래쪽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신각이니까 이게 보신각이니까 보신각 아래쪽 지전. 그래서 여기 지전이라고 써 있죠. 지전.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뭐 종이는 뭐 수백 종이 되니까 뭐 태지 같은 거 배웠잖아요. 아주 고급이라고.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뭐 애가 죽으면 그냥 거적대기나 아니면 집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그래도 조금 부자들은 태를 잘라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할 때 태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그 집어넣는 그 태지는 오래 가야 되니까 하얀 데에서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이런 오치르 한지 같은 거 이거 되게 고급 한지들이죠. 화선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막 써서 에이 하고 안 되면 던지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한지들입니다. 하여튼 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났네요. 보니까 포목할 때 그 배전을 안 했네, 그죠? 그냥 배전은 조선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그냥 그 직물 가운데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질이 높은 것도 아닌 중간 정도. 근데 조선은 배를 워낙 잘 짜서 미포가 당시 우리도 이제 전쟁이 나면 20개 생필품은 사재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평시서에서 가장 이렇게 감시라는 게 미포입니다. 미포.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자꾸만 화폐를 생각하는 것 같아. 숙종 때까지는 화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상평통보가. 그러면 도박이라는 것이 왜 조선 초에는 유행을 안 했을까? 아니, 쌀 5가마 지고 무슨 도박을 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호박 5개 가져가지고 나 5개 걸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라는 거 똑같이 거래해야 되잖아요,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화폐 경제가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도 고려 성종 이후에 도박이 확 늘어, 병난도에.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이제 현물거래, 이걸 못 믿어, 이걸 못 믿어. 그러니까 현물거래니까 어떻게 해, 도박이. 없어지다가 유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놀이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도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이로만 나와요. 그러다가 조선 숙종 때부터 화폐 경제가 되면서 도박이 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급을 다 미로 준 겁니다. 미로. 콩이라든지 흑미라든지 백두라든지 또는 백미라든지. 그러면 또 이것을 월급을 주면 궁녀들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 나와 있어요. 지전을 줍니다. 종이돈. 그럼 그걸 가지고 급하면 유기전 가서 미전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오고 다른 걸로 바꿔오고, 그리고 시간이 늦다면 광평창으로 가면 돼요. 오늘 마포에 있는 리아카 끌고 광평창이 아니라 광흥창. 그 누가 가겠어요, 그거? 그냥 일본말로 와리깡이지. 와리깡. 선절하는 겁니다. 선절. 자, 이렇게 해서 유기전 1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